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영화 얘기 한번 해보시죠. 판을 이렇게 딱 네, 넓게 까네. 네네. 뭐, 전 이제 역할 끝났습니다. 자, 임재현 실장님께서 그래요. 한번 네, 영화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래요. 지금 실장님 지금 영화 관련 얘기 하고 싶어서 나오셨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네, 최대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잘 끌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는 것만 얘기할게요. 네. 네. 그 별책보록 시간이죠. 네, 네.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그러시죠. 뒤태로 실장님도 레퍼런스를 삼을 때 그 영화 매체를 되게 많이 뭐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90년대 영화를 그러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당시 좀 이렇게 좋아했던 영화, 이 영화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영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거 꼽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이것도. 네. 그죠? 근데 이제 90년대 하면 아무래도 뭐 블록버스터 영화가 가장 대중에게도 잘 알려졌고 그 다음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가장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게 블록버스터 장르가 네. 아니었나 싶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뭐 90년대 하면 제가 가장 먼저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가장 먼저 이제 생각나는 작품이 일단 타란티노 아, 작품입니다. 음, 펄프 픽션. 아, 네.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고 네, 일본 애니메이션을 네,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네. 그때 이제 아, 아키라라든지 공각기동대 곽기동대. 예. 그런 작품들이 좀 뇌리에 너무 많이 남아요. 이게 컬처 쇼크를 느낄 정도로 그쵸. 받아들였기 아,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타란티노 작품들하고 이제 재패니메이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맞습니다. 맞아요. 그때 90년대 때 이렇게 유년 시절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면 지금 말씀 주신 작품들을 한 번만 보진 않았을 거야. 이걸 재탕 삼탕 보고 네.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또 나름 자기들끼리 재생산하고 뭐 네.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놀았던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임 실장님은 그러면 90년대 네, 90년대요. 최고는 최고. 이거 되게 애매해. 질문 맞아요. 자체가. 아, 맞아. 괜찮아. 그러면 임 실장님이 생각하는 90년대에 가장 내가 좀 기억에 남는 기억에 남는. 이거 그냥 탁 떠오르는 게 머리에 있는 건데.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안 나요, 잘 저는. 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럼 저 먼저 말씀드려도 먼저 될까요? 얘기해. 네. 뭐 제가 꼽는 영화는 아니고 네. 그 시장님이 꼽은 영화 두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펄프 픽션은 보고 좀 충격. 아. 이게 뭐야? 그 저는 이제 그런 류의 영화를 펄프 픽션으로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봤어요. 새벽의 저주. 네. 새벽의 저주가 아니라 황혼에서 새벽까지. 그렇죠. 황혼에서 새벽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피 튀기는 그런 뱀파이어 죽이는 이야기라 네. 뭐 알겠는데 그것도 좀 뭐 그 나이 때에서는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펄프 픽션은 좀 이런 얘기가 이게 뭐지 이런 좀 약간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네. 공각기동대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한 2달 동안 캐나다에 가 있는 적이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그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샀어요. 네, 공각기동대를. 저희 형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그거를 봤는데 이제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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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봤는데 아니 정말 이제 형이 이제 그걸 보면서 설명을 해준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게 하나가 야 수기야 저기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전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디테일이 있는 애니메이션인지 아냐. 그리고 그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로보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뚜껑을 열다가 팍 부서지는 네, 맞아요. 그 장면인데 너무 디테일하고 그림체가
와, 그래서 저는 진짜 어떤 충격을 받았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키라 같은 경우에는 음. 미국 비디오 시장에서 엄청 인기가 있어서 결국에 그 이온 플럭스로도 그 연결되죠. 네. 아, 음, 그 아키라 오시마무로 그 당시 세기말할적인 철학이 좀 대세인 장르가 몇 개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오시마무로 이야기가 되게 잘 먹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같은 경우에는 펄프 픽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사람 그 잡지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구나 어, 네. 라는 생각. 어, 같은 잡지여도 웨스 앤더슨의 프렌치 디스패치. 디스패치를 보면 네. 그 사람이 만들고 싶은 그 사람도 잡지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같았는데 어, 서로 생각하는 잡지의 느낌이 너무 네, 다르죠. 좀 다른 거죠. 네. 음. 블록버스터 영화를 되게 자주 봤고 90년대 헐리우드 영화는 80년대 정점을 찍었다가 살짝 이제 내려오기 직전에 되게 황혼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되게 재밌게 봤고 타이타닉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히죠. 지금 봐도 거기서 약간 이단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펄프 픽션이나 저수지의 개들 네. 뭐 이런 느낌에는. 하지만 나는 쿠엔틴 타란티노는 전기 후기로 나눠지는데 약간 후기의 느낌의 쿠엔틴 타란티노가 좀 더 시네필한 느낌이 조금 더 아. 나서 좋아해요. 그 특히 그 예. 헤이트나 그 독일 나치군 얘기한 바스타드. 바스타드. 네. 그때 시작으로 뭐 장고도 가고 그 마지막에 그 원업 뭐 헐리우드 뭐 어쩌저쩌 네. 헐리우드. 어, 그때 되면서 후기 되면서 난 타란티노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조금 좋아요. 전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만드는 이야기 전개 이 얼개가 좀 잔인해. 맞아. 그 잔인하다는 건 다른 한켠에서 보면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야기 전개가 급박하게 바꿀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재밌게 바라보는 건 되게 능력이긴 하죠. 급박하게 바꾸는 걸 재밌게 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설득력이 없으니까. 스타일적인 면으로는 뭐 그런 거 되게 재밌고 나는 실장님이 그 타란티노를 얘기할 때 타란티노도 사실은 그 영화광인 건 되게 유명한 얘기고 모든 영화 옛날의 영화들을 되게 조각조각 많이 차용했다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자기식으로 그거죠. 자기식으로 되게 차용을 많이 했고 그런 면에서 나는 실장님의 그것과 되게 많이 이렇게 겹친다라고 느꼈어요. 여기서 내가 타란티노 최애 작품을 뭐냐고 물어보기 전에 내 90년대 최고의 작품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AI였던 것 같아요. AI. 뭐 비슷하네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게 그 SF물이란 공통점은 좀 있네요. 좀 그 아키라는 공격 기동대 쪽이면 근데 왜 좋냐는 잘 모르겠고 나는 제일 좋은 영화를 볼 때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보는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도 저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든 90년대 영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조금 멋있게 말하고 싶다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AI를 말하고 싶고요. 내면의 실제 얘기로는 구니스를 말하고 싶어요. 나는 올타임 넘버원 실장님, 그쵸? 네, 동네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어디를 간다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 명들이 모여서 같은 일을 한다 이 이야기 구조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게 구니스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맞아. 구니스가 사실 엄청난 영화입니다. 전 극장을 3번 갔어요. 진짜요? 네, 구니스는 3번이나. 네. 그래요? 엄마 손 따라서, 아빠 손 따라서. 네. 그때는 이제 극장이 뭐 대형 극장도 있었지만 동네에도 조금만 나가면 있었죠. 조그만 동네에도 극장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서대문구에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항상 갔는데
구니스 엄청 봤습니다. 그러셨구나. 왜냐면 거기 이제 또 그 동양인 친구가 나와요. 네네네. 네. 요번에 네, 상 받았죠. 상은 받았죠. 네. 이번에 네.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나왔던 친구인데 조나단 개코. 네. 굉장히 좀 동경의 대상이었죠. 아, 그때 이제 맞아요. 나이키 신발에 아. 뉴욕 양키즈 모자에 이제 배에서 이거 누르면 펀치 나가고. 그래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몸에 이제 장치를 하고 아, 각 캐릭터들 사이에서 또 유독 또 동양인이 그래. 더 이제 뭔가 빨려드는. 네, 네. 그다음에 걔가 하는 그런 어떤 가지고 있었던 네. 이런 장치들이 너무 흥미로운 거지. 어린 마음에 굉장히 좋아했던. 그래요. 네. 맞아요. 나도 나도 또 그걸 동일했던 보는. 것 아, 그리고 뭐 AI도 진짜 명작이죠. 음, 마치 지금을 예언한 아, 것 같기도 하고. 음, 네.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둘 다 너무 그렇군요. 재밌는 작품. 뭐 저는 타란티노 얘기를 조금 더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네. 사실 제가 타란티노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까 임 실장님이 사실 또 한 부분을 찝어주셨어요. 네. 결국엔 뭐 잔인한 거요? 아니요. 그러니까 타란티노는 엄청난 비디오 점원이었단 말이에요. 아. 일을 했었던. 네. 그러니까 하루에도 24시간을 거의 뭐 영화만 보면서 살던 사람인데 네. 그 폭이 너무 넓어요. 네. 뭐 5, 60년대 일본 참바라 영화부터 다 습득했던 사람이라 그걸 재해석하는데 기발한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타란티노 뭐 예를 들어서 뭐 펄프 픽션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는 몰랐습니다. 네. 봤을 때. 아니 이 소위 말하는 끔살하고 굉장히 좀 잔인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네. 마약, 네. 뭐 약물 안 좋은 거는 다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참 재미난 게 그 안에서 저는 가장 이제 이 영화가 빛을 발하는 게 각본이라고 보고요. 네. 대사가 쇼트가 그냥 길어지는데도 대사로서 다 이제 영화가 흘러가고 이게 또 편집의 힘으로 나중에 조각이 맞춰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인데 네. 이거를 본인이 어떤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영화적인 어떤 그 경험을 다 풀어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가 상당히 그 또 초기작에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임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에 나왔던 후술된 작품들에 비하면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날것의 느낌이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타란티노의 또 시작이자 그를 가장 대변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북미 영화에서 당시에는 모든 게 헐리우드 거대 자본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영화들이 대다수였단 말이죠. 네. 타란티노를 뭐 스필버그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90년대에 가장 또 라이언 일병구하기 뭐 네. 그 주라기 공원 네. 이 뭔가 온갖 그 헐리우드 자본이 거대 투입돼서 나오는 영화들 사이에서 굉장히 B급인데 잘 보면 A급입니다. 그러니까 B급을 굉장히 좀 끌어올리는 맛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서는 저는 극대화가 됐다고 저도 거기서 할리우드에서. 네. 이제 마지막에 그 여주인공 원래는 실화 베이스잖아요. 네. 샤론 맞아요. 테이트가 원래는 죽는 네. 건데 네. 실제에선 죽는데 영화에선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울컥했거든요. 이제 자기가 아예 자기 역사를 영화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역사를. 네. 네. 근데 그 타란티노의 마음이 그 샤론 테이트라는 배우가 실제 죽었다는 거를 네. 너무 슬퍼한 것 같아. 다시 살리더라고 그걸 영화에서. 네. 그러니까 그건 영화니까 가능한 거고 네. 타란티노니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재해석이잖아요. 네, 그쵸. 역사의 한 줄기를 그냥 네. 살짝 틀었는데 네.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타란티노가 굉장히 90년대에 가장 좀 인지가 확 되는 네. 거의 컬처 쇼크에 가까운
감독이지 않았나. 수많은 네. 그런 헐리우드 자본 영화에서 빛을 발하는 네. 또 칸네에서 상도 받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참 그게 대단했고 그 다음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키라와 공각기동대는 제가 이제 정점으로 꼽는 이유가 네. 이게 애니메이션도 결국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뭐 영화 감독들도 뭐 고은 사토시의 뭐 그 작품들도 좋아하고 뭐 되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내용들을 보면 제가 왜 아키라와 공각기동대를 꼽는 이유는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애니메이션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키라와 공각기동대를 어렵게 VHS 비디오로 보고 있으면 네. 저희 아버지가 좀 영화 좋아하시거든요. 어. 야 이거 애들이 보는 게 맞니? 라는 맞아, 걸 항상 맞아. 옆에서 던지셨어요. 뭐 MBC에서 허리케인조를 하면 네. 더빙으로 해주면 네. 이게 애들이 보는 만화가 맞아? 어. 애들이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서가 김종서가 부르잖아. 네, 김종서가 맞아. 노래를 부르고 음. 이게 당시에는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쇼크였거든요. 제가 네. 받아들일 때. 아키라랑 공각기동대는 그 정점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사실 어른들을 위한 약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네. 심오함이 너무 일본의 그 오덕 네. 문화와 이 버블 경제 네. 전 이 버블이 붕괴되기 네. 전 그 말도 안 되는 그 아까 배경 얘기해 네. 주셨는데 네. 그 뭐 작화 뭐 네. 동화 원화 다 보면 이 상상을 좀 초월하거든요. 네. 저거를 그 시대에 어떻게 했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아키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뭐 오토바이 그 폭주족들 씬에서 오토바이가 갈 때 뒤에 그 라이트 불빛이 잔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맞아요. 장면이 있는데 네. 전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어. 저걸 어떻게 그렸지? 근데 어. 이제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분만 CG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디즈니에서 하는 CG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부 사람의 노동으로 네. 작가주의에 완전히 극을 다달아서 네. 그린 이런 작품들이라서 아. 참 굉장히 좀 90년대 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꼽은 이유가 네. 아키라 공각기동대는 이게 뭐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리고 후대에 또 많은 영화에 다시 헐리우드 영화에 또 오마주가 됐고 네. 네, 참 재미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블레이드 러너 2046, 2049인가? 네. 뭐 그거 보면 아키라 되게 많이 보여요. 디스토피아적인 SF 영화들 보면 아키라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뭐 그런 요소 많이 있죠. 또 재미난 건 공각기동대의 초반 쿠사나기가 떨어질 때 네. 그 배경은 또 블레이드 러너의 리들리 스콧 감독 음. 거에 음. 또 그 장면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납니다. 사실 그 리들리 스콧 블레이드 러너는 그 이 공각기동대와 그 스토리 원형은 괴는 거의 같아요. 그렇지. 거의 같죠.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참 재미난 것 같고 그 시절에 이제 또 이런 작품들이 나름의 정점을 찍고 요즘 나오는 애니메이션들하고는 확실히 결이 다른 네. 게 느껴지는 거죠. 네. 이게 또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요즘 나온 애니메이션 엣지 러너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아 그래요? 네. 넷플릭스에 있는 엣지 러너 한번 보십시오. 엣지 러너는 뭐예요? 그 사이버펑크 그라는 게임을 네. 만화 애니메이션 한 넷플릭스 만화예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그 라스트 오브 어스 요새 그 한창 그 직전에 게임화된 되게 성공화된 그 애니메이션인데 그렇구나. 사이버펑크를 그 그랜라간 그 아유 되게 오독스러운 얘기네. 그랜라간 일본 만화 그 그린 회사에서 그려가지고 되게 작화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아키라에서 다음 세대로 난 충격을 먹은 게 되게 에반게리온 세대. 어. 이거 왜 주인공이 왜 이래? 주인공이 왜 이렇게 그 희발이가 없지? 뭐 이 그런 충격. 어. 그러면서 이 일본 애들이 난 그래도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그러면서 와 일본 만화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다가 요새 되게 실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왜 이러지? 작화는 돈이 없다 치더라도 스토리가 왜 이러지? 아.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하더라고요. 그치? 또 나오지. 아. 또 나와 항상 혜성같이. 엣지러너 추천드려요.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구나. 저도요. 재밌어요. 그 게임은 그 뭐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뭐 게임의 동향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게임은 좀 욕을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이버펑크. 네. 그게 만화가 애니가 너무 좋아서 게임이 재평가까지 된 정도의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몰랐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오덕스러운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하기 싫다니까. 타란티노 자기 말로는 이제 한 편 남았다라고 자기를 어필하고 있잖아요. 이제 나 은퇴할 거야. 뭐 내가 그 사람의 심정을 한번 추리를 해보면 나 할 거 다 했어. 이제 마지막 하나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응석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하나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마저 멋있다고 느껴지시는 그 뭐 정도예요? 그런 건 아닌데 그거 본인이 그거 주체 안 될 텐데. 내가 봤을 때 영화는 안 하고 드라마 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뭐가 됐던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영화 쪽 관련된 걸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절제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그런 에너지가 아직도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네. 네.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네, 저는 그거는 약간 뻥이다. 쇼비니스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모르죠, 뭐. 네, 타란티노만 알죠. 네. 내가 느끼는 타란티노의 가장 큰 키워드는 농담이에요. 큰 이야기도 농담이고 그 큰 이야기 안에서도 농담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헐리우드도 커다란 농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장님은 타란티노 팬이기 때문에 역사를 얘기하지만 나는 그냥 그 영화가 그 시대의 헐리우드의 심지를 타란티노가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타란티노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타란티노의 지금 하는 농담이 지금 세대, 지금 세계, 세상이랑 좀 안 맞을 때가 있어.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좀 어그러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과하지 않으면 안 웃길 수도 있고 그렇지. 불쾌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타란티노가 다음 영화 하나 찍고 안 찍는 것도 그 사람이 긴 자기 라이프를 위해서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책 쓰면 되잖아. 하긴 그럴 수도 있어. 네. 왜냐면 뭐 스포츠 선수가 정말 정점일 때 맞아요. 좀 깔끔하게 은퇴하는 것처럼 이 구구절절하게 저쪽 사우디 뭐 이런 데 가거나 네. 디스가 됐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아니면 진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요. 뭐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충분합니다. 네. 충분한가요? 네. 나는 듀테로 제품 설명란을 보고 되게 감탄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일단 양에서 압도되거든요. 요즘 많이 줄였습니다 다시. 네. 근데 그 줄인 게 내 느낌은 조사나 뭐 미사억을 줄였지 내용의 양은 안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대단하다. 사실적시는 그대로. 그 최근에 난 그래갖고 그 인터뷰가 잡혔을 때 그 최근
제품의 설명란을 다시 한번 봤는데 아, 네. 레퍼런스 삼은 게 되게 초반에 내가 생각했던 듀테로의 느낌과는 많이 달랐어요. 아, 일단은 네. 일단 처음에 앞에 얘기했던 유포리아를 얘기하셨을 때 네네. 유포리아? 절대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아, 이걸 보셨다고? 나는 그래서 이게 듀테로 실장님이 계속 자기가 발전하고 변화하고 싶다라는 걸 이게 반영된 레퍼런스다라고 아, 네, 맞아요. 생각을 했었고 또 재밌는 건 그 QT8 그러니까 타란티노의 8이랑 네. 그 이창동의 아이러니의 예술 이 두 개가 영화에 꼽혀져 있어요. 네네. 이 두 개는 그러니까 타란티노와 이창동을 헌사하는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감독님 너무 대단해요라고 바치는 다큐멘터리예요. 네. 그걸 보고 이걸 레퍼런스 삼고 이걸 영감을 받았다고 느낀 거여서 나는 크리스 실장님 지금 되게 자기 안에 내적인 고민이 엄청 많구나. 내 좋은 걸 되게 찾고 싶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아니, 난 임 실장님이랑 이 방송 다음부터 못 하겠는데. 아예 난 그냥 나만의 추리에 이게 아니, 맞다고는 왜냐면 말 이게 못해요. 날카로워 지금. 맞아요.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이거 진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 방송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음. 왜냐하면 이게 자꾸 저도 보는 것만 보고 새로운 거를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모습이 제 자신이 답답한 거죠. 네. 네. 단지 이게 뭐 유포리아 같은 경우 요즘에 MZ 세대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아니라 네.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약간의 호기심. 근데 이거 진짜로 못 받아들이면 시작조차 안 하거든요. 근데 시작을 했죠. 왜냐면 이제 거기서 결정적 역할을 했던 거는 거기 나온 이제 뭐 제이콥 엘로디라는 배우랑 젠데이아 때문인데 네. 이게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원래 제가 잘 안 보는 게 네. 전에도 실장님 제가 민수기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너무 방대하잖아요. 드라마는 그렇죠. 네. 한 번 시작하면 막 네. 이게 진짜 끝이 맘 보이니까. 잡고 맘 잡고 해야 돼서 근데 유포리아 같은 경우는 막 요즘 MZ 분들이 뭐 이 참 세대를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물론 뭐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외국에서는 지금 뭐 난리다. 어.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지?라고 하는데 하필 또 그 시기에 뭐 젠데이아나 거기 나온 캐릭터들에 대한 어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파파라치 네. 이미지를 보면서 되게 궁금해지는 거죠. 아. 이게 또 사람이 궁금해지면 언젠간 또 그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네. 그게 이번 좀 챕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들의 사적인 부분과 어떤 유포리아는 공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배우로서 일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것들을 많이 봤어요. 음. 그리고 실제 이제 미드 속에서 나오는 스타일링이라든지 맞아요. 특히 젠데이아는 저는 굉장히 팬이 됐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파이더맨에서 나왔던 젠데이아보다는 네. 유포리아 때가 더 저한테는 와 닿았어요. 그 네. 컨버스 슈즈에 스웨트 팬츠에 와인색 티 셔츠 아니면 뭐 완전히 허름해진 그 말도 안 되는 그래픽의 티셔츠들 네. 그냥 후드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임 실장님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타란티노 8과 그 이창동 감독의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제품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왔던 그들의 집대성을 다시 한번 다큐로서 환기시켜 주는 게 그 다큐들의 내용이잖아요. 단순히 거기서 뭐 어떤 뭐 존경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다시 함축되는 거를 제3자가 얘기하는 걸 보고 우리 브랜드가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을 자꾸 던지는 계기가 좀 된 거죠. 네. 이미 나와 있었던 결과물들이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리고
다시 백도해야겠구나. 음, 이거를 조금 저한테 환기시켜주는 느낌? 음, 특히 뭐 이창동 감독 영화는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그 최근작이죠. 버닝 같은 경우는 음, 그 음악하고 비주얼이 룩북이나 음. 제가 이미지 도출할 때 좀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네. 그리고 특히 버닝 같은 경우는 그 소년 그니 이제 뒤에서 이제 영상이 찍히고 이제 비닐하우스가 불타는 이제 그 장면에서 되게 패셔너블한 걸 많이 느꼈어요. 아,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일본에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화보인데 한 남자가 이제 실루엣이 굉장히 어두워요. 옷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뒤에 차 불나 있고 아, 이게 이제 그라인드 매거진에서 실제로 화보가 네, 나왔는데 교착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버닝의 그 장면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어쨌든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제품만 가지고는 또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지화 시키는 것도 또 로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되돌아보게 되는 네. 좀 저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좀 되돌아보게 음. 되는 게 이런 다큐. 아, 그러니까 영화는 이미 많이 봐왔고 네. 다큐로 봐왔을 때 또 다시 음. 좀 정신 차리게 해주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아. 이제 정확하게 보셨어요. 아이고, 정확한 되게 거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좀 요즘 좀 상황이긴 해요. 네. 내가 그러니까 이 영화 얘기 다 정리하고 이제 총평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이 고민의 해결은 결국에는 그 뒤태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가 아니고 크루처럼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 크루가 이 뒤태를 실장님한테 피드백을 줘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혼자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 대단한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듀테로의 넥스트 타임은 이제 듀테로를 좋아해주는 그 크루들이 듀테로 실장님한테 피드백을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발전이 되는 게 모험을 안 하는 길, 안전한 길, 우리 오래 합시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지금 고민을 되게 과감하게 그 제품 설명란에 썼다는 거, 난 사실 이거 나였으면 숨겼어요. 굳이 이거 뭐 얘기해요? 나였으면 내 머릿속에 이 고민들을 여기에 투영 안 했을 거야. 근데 듀테로는 과감히 이걸 적었고, 난 이게 그 크루들한테 날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이제 답해줬으면 좋겠네. 끝. 아니 근데 진짜로 또 일부 맞습니다. 네. 네. 일리가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저도 제가 챕터 1을 테스트 시즌이라고 실장님한테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예전에 다시 그게 도래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나름 조금 결론을 낸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질문에도 있었지만 스웬유가 아닌 네. 이제 뭔가 다른 그리고 스웬유도 조금 더 다른 네. 것들을 좀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답은 아까 임 실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좀 저희 크루 여러분들이 좀 주시는 것도 네. 이제 나쁘지 않은. 아, 그러네요. 저희가 그 라이브 했을 때는 옷 설명하기 되게 바빴는데 지금은 브랜드의 본연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실장님의 영화 취향에 관한 질문에 되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또 색다른 컨텐츠가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실장님도 이런 질문이 주가 된 라이브나 인터뷰는 처음 아닌가요? 그쵸. 그렇죠. 사실은 뭐, 게다가 또 저희 임 실장님 전공자가 옆에 있으니까 이거 괜히 허튼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아닙니다. 근데 두 분이 뭔가 이 어떤 그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제 못 본 영화들이 많아서 뭐 네.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렸지만 두 분이 다 본 영화를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게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네. 오늘
사실 뭐 제품 얘기도 제품 얘기지만 네. 뭐 제품 얘기보다는 네, 네. 어떤 큰 그림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전 좋은 것 같고 맞습니다. 사실 그 디렉터나 관계자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네. 네. 뭐 물론 그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어떤 특정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노출함에 있어서 네.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음. 조금이라도 더 제품에 대한 음. 또 값어치를 네. 느끼신다면 음. 뭐 그런 것들을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인터뷰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이 되게 그 듀테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그런 해소됨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 네. 해소됨이라고 하는 거는 이 크리스 영 실장님의 생각이나 그리고 브랜드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오늘 실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만간 또 다른 컨텐츠로 또 한번 실장님 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